네, 경제 현장 오늘 오후 초대석으로 이어갑니다. 작년 8월 수원에서 새 모녀가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 혹시 기억하시죠? 2014년에 발생한 송파 새 모녀 사건과도 비슷했는데요. 우리 사회 안전망이 무너진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죠. 국가가 일찍 손을 내밀었다면 이런 안타까운 사건을 막을 수 있었겠죠.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돕는 우리나라 첫 도산 전문 법원입니다. 법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이 서울회생법원 도산 전문 병원이다. 그러니까 파산 전문 병원이다. 이렇게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저희 시청자들이 병원이 아니라 법원입니다. 법원. 예. 예, 이 사람을 살린다는 측면에서 예. 법원이나 병원이나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자꾸 병원으로 예. 많이 나오네요.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치료한다는 점에서는 그러니까요. 뭐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병으로 아프신 분을 치료하는 것은 병원, 경제적으로 아픈 분을 치료하는 것은 법원. 예, 그렇습니다. 예. 서울회생법원, 예. 구체적으로 뭘 하는 곳입니까? 그 서울회생법원은 2017년 3월 1일을 개원한 우리나라 첫 도산 전문 법원입니다. 예. 일반 법원이 이제 민형사 사건을 처리한다면은 저희 회생법원은 도산 사건을 처리합니다. 예. 그 도산 사건은 이제 그 과중한 채무에 시달리는 그런 채무자를 위해서 그 채무를 이제 줄여서 일부 채무를 갚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함으로써 이제 다시 이제 경제 활동의 주체로 복귀시키는 그런 이제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도산 사건은 이제 크게 이제 회생 사건하고 파산 사건이 있습니다. 회생과 파산 예, 조금 그렇습니다. 다르네요. 서로. 예.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채무를 줄여서 이제 일부 채무는 그 면책시키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제 채무를 갚는 방법이 이제 파산 같은 경우에는 그 채무자 현재 재산을 가지고 이제 갚는 것이고 예. 회생은 이제 그 앞으로의 이제 수입을 가지고 일정 기간 수입으로 갚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는 예. 그런 이제 절차를 진행하고 이제 나머지 채무에서 면책받아서 이제 새 출발의 이제 계기로 삼는 그런 그렇군요. 절차를 진행하는 네. 법원입니다. 회생과 파산은 현재 수입으로 채권자들이 나눠 갖는 것이고 회생은 그분이 나중에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예. 일부 빚을 갚는다. 이게 예. 이제 막대한 빚에 시달리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요즘 예, 뭐 그렇습니다. 경기도 어렵고 금리도 높고 정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 회생법원에 오시는 분들, 신청하신 분들이 조금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올해 이제 그 개인회생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지금 올해 9월까지 지금 전국 법원에 접수된 사건이 9만 건, 9만 그리고 회생법원에 이제 접수된 사건이 18,000건입니다. 예. 이 수치는 지금 작년 2022년 접수된 사건과 거의 동일합니다. 아직 한 해가 다 가지도 않았는데 예, 이렇게 많다. 예. 뭐 개인회생 사건뿐만 아니라 예. 법인회생, 법인파산 사건도 지금 작년 대비 거의 60% 가량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일단 고물가, 예. 고금리,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대에서 그 정부에서 약간 금융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예, 뭐 변제기를 유예한다든지 이자 상환을 유예한다든지 그런데 금융 지원이 종료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런 이자 부담을 이제 몸소 이제 그 겪어야 되는 채무자들이 그 감당을 못하고 이제 회생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이 이제 신청한다. 이 서울회생법원에 와서 예. 신청을 한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이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빚이 많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일단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됩니다.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만 예. 돼요? 그러니까 파산 같은 경우에는 개인 파산 같은 경우에 이제 있는 재산으로 갚는 거지만 네. 개인 회생 같은 경우에는 장래 이제 벌어들이는 수입을 가지고 이제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정기적이고 고정적인 어떤 수입이 있어야지 이제 신청할 수 있고 예. 또 개인 회생 같은 경우에는 채무의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채무의 무담- 한도. 무담보
채무 같은 경우는 10억 원 이하, 예. 그리고 담보부 채무 같은 경우는 15억 원 이하, 총 합계 그 25억 원 이하의 채무를 가진 사람만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너무 빚이 많은 분들은 안 받아준다 그런 얘기네요. 그거는 이제 개인회생 절차가 아니라 일반회생 절차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일반 회생. 예, 일반회생은 이제 그거는 그 일반회생 절차는 이제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절차 진행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건 채권자의 동의 없이 법원의 결정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개인회생은 개인회생은. 예, 채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네. 이제 절차가 진행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무담보 10억 원, 담보 10억 원 이하이고 고정적인 수입이 있어야만 된다. 그래야 갚을 수 있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예. 여튼 뭐 고정적인 수입이 있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런 분들도 이걸 잘 모를 텐데 혹시 법원이 상당히 문턱이 높잖아요. 뭐 신청하는 게 조금 어렵거나 서류가 복잡하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예. 뭐 일단 준비해야 될 서류가 상당히 꽤 있습니다. 있어요? 예. 뭡니까? 신청 서류라는 게? 뭐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부채 증명서, 이 사람이 부채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필요합니다. 소득을 예, 입증할 수 예. 있는 거. 예.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 준비해야 될 서류가 많았는데 너무 문턱이 높다는 그런 지적을 받아들여서 좀 문턱을 낮추는 차원에서 지금 서류를 좀 간소화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줄였어요? 예. 법원장님? 예, 개인 파산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원래 파산관제인한테 제출해야 될 서류를 29종이었었는데 원래 29가지나 있었어요. 예, 예, 많았네요. 그렇습니다. 예. 뭐 채무자 본인뿐만 아니라 뭐 그 배우자에 대한 뭐 그 서류도 제출해야 되고 그랬었는데 그걸 14종으로 줄였습니다. 예. 많이 줄였습니다. 14가지 종류. 그래도 조금 많아 보이는데 혹시 신청할 때 돈이 들어가거나 그래서 신청하는 것도 조금 비용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예. 뭐 수입인지나 송달료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 비용이 좀 들고 그렇습니다. 변호사 근데 선임.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뭐 그 돈이 그렇게 뭐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또 이게 워낙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신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이제 구조해주기 위해서 이제 소송 구조 제도가 있습니다. 소송 구조 제도. 예, 이거 이제 그런 신청 비용을 이제 국가에서 이제 대납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 근데 그 소송 구조의 범위도 예전에는 되게 엄격했습니다. 예. 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그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만 소송 구조가 가능했는데 최근에 그걸 개정을 해서 100분의 60을 100분의 75로 이제 늘림으로써 조금 더 대상을 넓혀줬군요. 예, 그래서 소송 구조의 그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비용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소송 구조 대상을 조금 늘려줬다. 그렇게 해서 신청을 어렵게 신청을 해서 회생법원에서 이제 결정을 내리면 빚은 얼마 정도 깎이는 거예요? 면제받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그 기본적으로 이제 채무의 액수에 따라 가지고 변제액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개인회생 절차라는 것은 이 사람의 수입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가용소득으로 이제 변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수입이 300만 원이고 생계비가 200만 원이면 월 100만 원이 이제 가용소득이 됩니다. 100만 원을 3년에 걸쳐서 이제 변제하게 됩니다. 3년 기간이 3년입니까?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예외적으로 뭐 2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5년이 될 수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3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00만 원을 3년에 걸쳐서 갚으면 이제 3,6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의 총 채무액이 1억 원이다. 그럼 이제 36%를 변제하는 것이고 만약 이 사람의 채무가 2억 원이다. 그러면 이제 18%만 변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만약에 2억 원인 경우에 그분은 18%만 갚고 난 나머지가 면제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소득을 벌어들이고 생계비를 빼고 나서 돈을 갚는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면제금액이 결정되는 거네요. 예.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은 작년에 이제 그 변제율이 이제 중위값을 계산해 보니까
예, 38%로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38%를 갚았다. 예, 갚게 되더라. 예, 네. 평균적으로 38%를 갚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0% 정도가 이제 면제된다. 이렇게 예,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보면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신청을 하면 뭐 다 받아들여지진 않을 텐데 받아들여지는 걸 때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습니까? 특히 어떤 일단 이제 회생위원이 그 신청자의 어떤 재산과 소득을 이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데도 이제 일단 정기적이고 고정적인 이제 소득이 있어야지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그 소득을 이제 숨기는 경우도 있고 소득을 늘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확한 소득 산정을 위해서 조사를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재산도 조사를 합니다. 재산도. 예. 기본적으로 이게 그 변제해야 될 금액이 예. 이 사람이 가진 재산보다 많아야 됩니다. 그걸 이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 그렇죠. 빚이 예. 적으면 재산을 다 팔아서 갚으면 되니까요. 예, 그렇죠. 예, 그것보다는 많이 많아야 변제해야 되기 때문에 재산 액수도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3,600만 원을 이제 변제하기도 했는데 네. 이 사람이 가진 재산이 5천만 원이다. 그럼 이제 청산가치 보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탈탈 털어서 갚아야죠 빚을. 예, 그럴 경우에 이제 5천만 원보다는 더 이제 더 변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재산을 조사하게 됩니다. 아. 예. 기각되는 경우 신청이 그런 경우는 뭐 숨긴 분들이 기각되는 거예요? 혹시 기각되는 경우는 어떤 신청 기각되는 경우는 뭐 절차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뭐 기각되고 또 지금 근데 제일 많이 기각되는 사유는 이 어떤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회생위원이 이제 보정 공고를 합니다. 뭐 재산을 밝히라, 소득을 밝혀라, 그런 식으로 청산 가치를 반영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보정 공고를 하면은 네. 이 채무자가 이제 보정 공고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래요? 정확하게 자기 신청 신고를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데 절차 지연을 이유로 기각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군요. 기각되는 비율은 한 많지는 않습니다. 한 2~3% 정도는 아 그래요? 기각됩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되는군요. 기각되는 예, 경우에. 혹시 신청할 때 채무가 면제될 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직전에 뭐 카드를 막 쓴다든지 또는 뭐 빚을 더 낸다든지 이런 분들 좀 많이 보셨죠? 예. 뭐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이제 과중한 채무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제 뭐 대출도 받고 신용카드도 많이 사용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회생 절차를 악용하기 위해서 회생 절차 직전에 이제 예. 대출을 뭐 많이 받고 또 신용카드 액수 증가하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회생위원이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과연 대출금을 어디다 사용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신용카드 내역도 이제 조사를 하고 예. 그래서 이게 그 어떤 회생 절차의 그 목적만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과중한 채무를 부담했다고 판단이 되면은 이제 신청이 불성실한 경우에 해당돼 가지고 기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이제 청산 가치에 반영을 해서 변제 금액을 좀 높이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또 이제 그 신용 교육을 받도록 해서 어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사건들을 직접 다루고 보시면서 빚이 많은 분들, 좌절하는 분들 많잖아요. 아까 예.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분들. 예. 그런 분들에게 조금 이렇게 많은 이 사건을 처리하다 보니까 좀 생각나시는 거 권유할 만한 그런 생각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사를 해보면은 그 개인 파산이나 개인 회생을 좀 늦게 신청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늦게. 예,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채무를 갚아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이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또 더 높은 금리의 이제 사채를 이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좀 지금 현재 그 채무가 과다한 상태다 이런 판단이 되면은 빨리 회생법원에 와서 채무를 줄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병원도 일찍 가야지 예. 이제 치료가 빨리 되듯이 예. 회생법원도 빨리 찾아와서 늦기 전에 찾아와서 상담을 하고 예. 과연 신청을 하는 게 좋겠다. 예. 예. 그러면 그렇게 신청할 곳 지금 서울회생법원이 서울에 있는데 이게 회생법원이 전국에 다 주요 도시에 다 있습니까? 지금 그 올해 이제 수원하고 예. 부산에서 이제 회생법원이 개원을 했습니다. 수원하고 부산. 예, 지금 현재는 그래서 서울, 부산, 수원 이렇게 세 곳에 이제 회생법원이 있고 예. 다른 지역에는 지금 그 회생법원이 설치될지 여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예. 그러면 그런 예. 비제에 힘드는 분들을 좀 구제하기 위해서 좀 더 회생법원을 좀 더 많이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에도 지금 회생법원을 설치하는 그런 각급 법원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개정안이 지금 발의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아까 빚이 많은 경우에는 회생 신청이 제외된다고 그랬는데 혹시 빚이 많은 기업인, 전문직 이런 분들도 서울 회생법원에 회생 뭐 신청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일반 회생 절차가 그렇습니다. 일반 회생. 예, 이제 채무 액수가 이제 25억 원이 넘는 예. 그런 경우에 이제 일반 회생 절차로 진행하게 되는데 지금 뭐 그러니까 기업을 경영하는 뭐 대표라든지 네. 개업이 이런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은 채무 액수가 많기 때문에 일반 회생을 신청을 합니다. 근데 일반 회생 사건도 지금 상당히 그 증가하고 있는 상태여서 일반 회생 건수도 예. 개인 회생처럼 많이 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그런 거죠. 예. 그런 경우는 개인 회생보다 조금 절차가 조금 복잡하다고 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그 일반 회생은 이제 채권자의 동의를 채권자. 얻어야지 인가가 예. 되기 때문에 예. 그건 법인 회생도 마찬가지예요. 법인 회생도 기본적으로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지 그 변제 계획안이 인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절차가 그 좀 개인 회생 절차에 비해서는 좀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기 부진 고금리로 이 빚을 갚지 못하는 분들 막다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빨리 회생 법원을 찾아가서 다시 재기의 어떤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이었습니다. 법원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